사람을 대하는 일에는 언제나 조심함이 따라야 한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를 건네도 속으로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라. 말이 다정하다고 하여 마음까지 열린 것은 아니며 조용한 이가 더 깊은 슬픔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본성을 어둡고도 정직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인간이 누구나 이기심을 지니고 있으며 타인을 통해 위안을 얻으려 하면서도 자신의 고통에만 집착한다고 말하였다. 이제부터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따라 사람과 관계, 그리고 고독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자. 첫 번째,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남을 해석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잣대를 기준 삼아 타인을 본다. 겉으로는 객관을 말하나 속으로는 늘 자기 경험과 감정이 판단의 중심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하였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우리 기대를 충족시키는가 혹은 우리 기준에 어긋나는가로 판단할 뿐이다. 그래서 많은 오해는 상대의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준에서 비롯된다. 누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무례하다고 여긴다면 그 판단의 시작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내 기대와 해석이다. 살아가다 보면 타인의 태도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게 된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실제로 내게 향한 악의가 아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타인을 단정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조급해진 건 아닌지, 내 해석이 먼저 달려간 건 아닌지 살펴야 한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은 결국 나 자신을 덜 흔들리게 하는 훈련이기도 하다. 두 번째, 침묵은 가장 깊은 방어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진정한 자조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지켜진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사람이 가장 단단해지는 순간은 상대에게 반응하지 않을 때다. 상대의 비난에 즉각 맞서고 오해를 바로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요동친다. 그러나 말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상대의 영향력 바깥에 서 있는 것이다. 살면서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면 오히려 나의 중심이 흐려진다. 어떤 이는 자신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조용히 자리를 찾는다는 말을 기억하고 굳이 해명하지 않았고 결국 모든 잡음은 사라졌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선택이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당장의 승부를 내려놓는 일이다. 말로 이기는 사람보다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이를 쉽게 판단한다. 인간은 강자에게는 조심하면서도 약자에게는 마음의 칼을 쉽게 꺼낸다. 그것이 본성의 어두운 면이며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순간 자비 대신 우월감을 꺼내기 쉽다. 사람은 평등을 말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계층을 나눈다. 배려하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위아래를 그린다. 지위가 낮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나 감정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미 그 관계는 인격이 아닌 조건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일하는 이에게,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무심한 말투로 대하는 사람을 종종 본다. 그 순간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의 품위는 눈을 마주치는 높이에서 드러난다. 누구를 대하든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사람을 향한 존중은 그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네 번째,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쓸수록 나를 잃는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욕망이 지나치면 자신의 기준이 흐려지고 삶의 중심이 타인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경계하였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기대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는 길이다. 사람들의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흔들리고 또다시 그 평가를 의식하며 몸을 낮추거나 억지로 웃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잘하고 있다는 말은 큰 위로가 된다. 하지만 그 말에 지나치게 목말라 있으면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길은 점점 멀어진다. 어떤 이는 모임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며 말했다. 내가 저 자리에서 인정받기 위해 무리한 말을 하고 있었더군요.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존중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 인정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 떳떳할 때 조용히 따라오는 결과다. 타인의 박수는 잠시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존중은 평생을 함께한다. 다섯 번째,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하였다. 인간은 가까운 이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가 어긋날 때 가장 크게 다치게 된다. 우리는 타인에겐 예의를 갖추면서도 익숙한 사람에겐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 준다. 그동안 쌓아온 시간만큼 마음도 단단해졌다고 믿지만 실은 그만큼 더 무방비로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어느 날 문득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에 큰 벽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 그때 드는 외로움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시당했을 때보다 훨씬 더 깊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단단한 연결은 오랜 시간이나 많은 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심히 대하려는 태도이다.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가까운 이에게는 더 천천히, 더 따뜻하게 말하고 행동하라. 그것이 오래도록 곁을 지키는 이와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는 법이다. 여섯 번째, 입이 가벼울수록 신뢰를 잃는다. 말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깊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각 없이 흘러나온 말은 그 사람의 절제와 신중함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남기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하였다. 입이 가벼운 이는 항상 자신의 신뢰를 흘려보낸다. 처음에는 말 많은 사람이 유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의 무게를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람의 내면이 가볍게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남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사람은 언젠가 나의 말도 그렇게 전할 것이란 불신을 낳는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생각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절제와 분별력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신뢰는 침묵 위에 쌓인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이다. 자기 말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을 품을 자격이 있다. 일곱 번째, 진짜 교양은 침묵 속에 드러난다. 교양이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알고도 굳이 말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우월함을 말로 드러내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이는 말을 삼가고 자리를 낮춘다. 사람은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워 남을 가르치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말이 배려 없이 쏟아지면 상대는 배우는 대신 마음을 닫는다. 어떤 이는 자신보다 젊은 이의 말투 하나에도 끊임없이 지적하고 충고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경륜보다 아집에 가깝다. 진짜 교양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경청할 줄 아는 데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언제 필요한지, 말하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를 늘 함께 생각한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그 침묵이 가장 큰 품격을 말해줄 것이다. 여덟 번째, 친절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태도를 경계하라. 사람의 미소가 항상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믿지 마라. 어떤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거나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며 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고 보았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다.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그 뒤에 나중에 꼭 갚아야 할 빚처럼 은근한 압박을 남기는 사람. 칭찬을 아끼지 않다가 자신의 청을 거절하면 돌변하는 태도, 겉으로 드러난 다정함만 보고 그 사람의 본심까지 쉽게 믿는다면 실망도 그만큼 커진다. 물론 모든 친절이 계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에는 언제나 손익을 따지려는 습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대가 없이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보다 태도에서 먼저 드러난다. 아홉 번째,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을 무시하는 말과 태도는 결코 상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말은 자기 안의 결핍을 스스로 드러내는 증거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경멸심을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았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이를 깔보며 일종의 우월감을 느끼려는 그 심리는 결국 자기 안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허약한 방어다. 사람은 진심으로 강할 때 남을 얕잡아 보지 않는다. 자기 위치가 확고한 이일수록 타인을 무시하는 말이나 시선을 스스로 경계한다. 어느 자리에 앉았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 앞에서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이가 있다.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는다. 반면 작은 권력을 쥐고 있거나 잠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곧잘 타인을 가르치려 들고 은근한 비하를 말로 섞는다. 그러나 그런 말은 듣는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래 남고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게 만든다.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작아진다. 사람 사이의 높낮이는 말이 아니라 존중에서 갈린다. 열 번째,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리 속에서 안정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군중 속에 있을수록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일이 많다. 쇼펜하우어는 진짜 고독은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 마주하지 못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보았다. 세상은 끊임없이 함께하라 말하고 어울리라 부추기지만 자신을 잃어가며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든다. 때로는 관계보다 고요한 거리가 마음을 지켜주는 일이 있다. 누구와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잠시 혼자 걷는 길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 누구나 반드시 지나야 하는 시간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을 낮은 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 사람 사이에서 지친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조언보다 조용한 고독일 수 있다. 11번째, 진실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 사람은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이 아무리 유창하고 그럴듯해도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말은 곧 신뢰를 잃는다. 쇼펜하우어는 진심은 말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행동 속에 담긴다고 보았다. 사람은 위로의 말을 쉽게 건넬 수 있다. 언제든 연락해. 내 편이 되어줄게. 하지만 그 말이 막상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자리를 비켜버린다면 그 말은 공허한 위선이 된다. 말은 들리지만 행동은 느껴진다. 그래서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말을 앞세우기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진짜 진심은 말의 수가 아니라 몸의 방향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12번째,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너무 의심하지도 마라. 사람은 관계 안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회복되기도 한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믿는 것도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모두 지나치면 결국 나 자신을 해치게 된다고 보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가 많다. 가까웠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도 한다. 이 모든 경험을 지나며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이도, 사람을 끝까지 경계하는 이도 마음에 병을 남기게 된다. 지혜로운 이는 사람에게 전부를 걸지 않되 기회는 건넬 줄 안다. 경계를 갖되 불신으로 마음을 닫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균형 있는 시선은 삶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이다. 모든 이에게 기대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와는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관계 방식이다. 사람은 믿되 그 믿음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한 걸음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마음.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오래 이어지는 관계의 시작이다. 13번째, 험담은 말하는 사람의 품격을 낮춘다. 사람은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그 위안은 결국 자신을 깎아내리는 칼이 되어 돌아온다. 쇼펜하우어는 남의 허물을 말하는 이는 그 말로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줄 모른다고 경계했다. 험담은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진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만과 열등감을
밖으로 발산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조심히 다루려는 태도가 없다. 그저 자기 마음을 잠시 후련하게 하고자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듣는 이도 안다. 그 사람이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이는 늘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솔직한 성격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보다 그가 불러오는 분위기에 먼저 피로해졌다. 사람은 타인을 어떻게 말하는지로 자신을 설명하게 된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대상이 아니라 말한 사람의 얼굴을 남긴다. 14번째,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흩뿌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디서든 드러내는 사람이 진실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이가 삶을 단단하게 지켜낸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무분별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라 보았다. 화를 참지 못해 큰 소리를 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서운하다는 말을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쏟아낸 뒤 돌이킬 수 없는 벽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흩뿌리지 않고 마음속에서 천천히 가라앉힐 줄 아는 사람이다. 감정은 순간의 폭발보다 그 폭발을 다스린 시간 속에서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 참는다고 해서 표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 표현이 상대를 상하게 하지 않고 나 또한 후회하지 않게 하려면 감정은 언제나 한 번 더 다듬어져야 한다. 감정이 격할수록 말은 낮아야 한다. 그 절제가 쌓이면 사람은 믿음의 무게를 얻는다. 15번째, 자주 상처받는 사람은 마음의 경계가 약한 사람이다. 세상은 언제나 말이 많고 사람은 그 말에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모든 말에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경계가 너무 얇게 열려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외부의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내면의 중심이 약하다고 보았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잠깐의 시선, 의도치 않은 표현 하나에 매번 마음이 휘청인다면 그 삶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삶이다. 감정은 지켜야 할 것이지 모든 이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 세상에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 모두에게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는 건 결국 나를 더 지치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늘 그 말이 상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가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처받기로 선택했다는 걸 주변은 모두 알고 있었다. 강한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불필요한 자극에 자신을 쉽게 내어주지 않을 뿐이다. 말에 흔들리지 않고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지켜야 할 감정을 스스로 정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단단함이다. 16번째, 모든 관계는 거리에서 시작된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가까움에서 비롯된다. 너무 가깝게 다가서면 서로의 단점이 먼저 보이고 반대로 너무 멀면 마음이 닿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거리가 없으면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운 겨울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다가서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를 찌르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춥고 외로워진다는 이야기다. 이 비유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간결하게 말해준다. 좋은 관계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지키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말을 아낀다고 냉정한 것이 아니며 거리를 둔다고 무심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조심스러움 안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숨어 있다. 삶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된다. 그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거리에 대한 철학이다. 지나친 간섭도, 지나친 기대도 모두 관계를 무겁게 한다. 상대의 마음에 숨 쉴 틈을 주고 내 마음에도 여백을 남겨둘 수 있어야 그 관계는 오래 간다. 17번째, 인생에서 피해야 할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지혜로운 이는 배움을 주고 어리석은 이는 문제를 남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어리석은 자와의 관계는 해를 입지 않아도 지쳐나가 떨어지게 만든다. 어리석은 사람은 늘 자기만 옳다고 믿는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이 만든 틀 안에서 남을 판단하고 해석한다. 그와 함께 있으면 의미 없는 논쟁이 길어지고 작은 말에도 감정이 상하며 결국 나 자신까지 불편하고 날카로워진다. 삶이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복잡하다.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할 길도 많은데 함께 있는 사람까지 혼란을 더한다면 그건 이미 피로한 삶이다. 함께 있는 사람이 말을 아끼고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생각에 여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인생에서 피해야 할 대상은 반드시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흐리게 만드는 사람이다. 18번째, 무관심은 가장 조용한 공격이다. 사람은 말로 상처받기보다 무관심으로 인해 더 깊은 상처를 입는다. 말은 사라지지만 무시당한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는다. 쇼펜하우어는 무관심을 적에 없는 공격이라 여겼다. 직접적인 비난보다 더 냉정하고 더 멀리까지 흔들리는 방식이다. 누군가 나를 향해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고 존재 자체를 외면할 때 사람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된다. 한 사람이 말했다. 차라리 화를 내줬으면 좋았을 걸. 그 사람은 나를 그냥 지나쳤어요. 그 무심한 순간이 오랜 인연보다 더 뚜렷하게 기억에 남았다고 한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싸움이 아니라 외면이다. 말이 오가야 풀 수 있는 실마리라도 있지만 무관심은 아예 그 실마리를 자르려는 행위다.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건 소란스러운 말이 아니라 아무 말도 없이 건너뛰는 그 마음이다. 진심은 표현되어야 한다. 작은 관심 하나, 눈빛 하나에도 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낀다. 누군가를 지우려 하지 말고 필요 없다 여겨 방치하지 마라. 그 무관심이 결국 나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법이다. 19번째, 말이 지나치면 마음이 멀어진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맺지만 그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거리도 함께 멀어질 수 있다. 특히 진심 없이 던진 말 혹은 감정을 앞세운 말은 상대에게 상처로 남기 쉽다. 쇼펜하우어는
말이란 도구가 인간을 가장 많이 해치기도 한다고 보았다. 무심한 충고, 과한 조언, 불필요한 비교, 이 모든 것들이 때론 의도하지 않게 관계를 금가게 만든다. 한 사람이 말했다. 그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그 사람과는 마주 앉기가 힘들더라고요.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이 옳은 건 아니다. 진실이란 이름으로 던져진 말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았다면 그건 사실보다 더 날카로운 공격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가 아니라 온기로 반응한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보다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를 먼저 느끼게 된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 진심이 스며들길 기다릴 줄 안다. 말은 짧을수록 마음은 깊어야 한다. 그 침묵이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든다. 20번째, 사람을 깊이 알수록 기대는 줄여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이에게 기대게 된다. 말하지 않아도 알길 바라고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러나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기대는 관계를 움직이는 힘이지만 한편으론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 가까운 이일수록 이 정도는 해줄 거야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어긋나는 순간 실망은 오해로, 오해는 서운함으로 변한다. 한 부부는 서로에게 더 이상 크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 순간부터 오히려 작은 배려 하나, 말 한마디에 더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바라보아야 한다. 내 기대 속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관계는 비로소 단단해진다. 기대보다 이해가, 기대보다 관찰이, 기대보다 존중이 사람을 오래 곁에 머물게 한다. 사람을 깊이 알수록 기대를 줄이고 감사를 더해야 한다. 그것이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거리는 가까울수록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 말은 적지만 신뢰는 깊은 사람, 감정은 묻어도 시선은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남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어두운 단면을 날카롭게 통찰한 철학자였다. 그러나 그 날카로움 속에는 사람으로 인해 지치고 사람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야 했던 삶의 무게가 함께 담겨 있다. 그는 말한다.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 안의 불완전함을 그대로 인정하라. 그것이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는 방법이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사람에게서 기대하며 또 실망을 겪는다. 그러나 그 과정 모두를 통해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이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는 바뀔 수 있다. 그 태도가 바뀌면 나는 더 단단해지고 상대는 내 앞에서 조금 덜 날카로워질지도 모른다. 이해보다 거리, 말보다 침묵, 기대보다 존중.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알려준 지혜로운 삶의 균형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